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개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박진환 경북대 교수가 나서 행정수도 완성 및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조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세종시가 분권적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설치, 미 이전 부처가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도 세종시의 개헌은 지역 분권을 통한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최초로 서남아시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세계 시티넷 총회에서 대기오염, 인구구조 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130여 아태도시 네트워크인 시티넷 8차 총회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30여 회원도시 시장들과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등이 참석해 우리의 도시, 우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 공유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시가 과거 이룩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들을 다른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 연대해 서울시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국회 내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을 초청해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인 황영철 협의회장은 올림픽 예산이 추진되고 완료됨에 따라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새 정부 들어 SOC 감소 기조지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3년간 강원도는 도정사상 가장 많은 국비가 확보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올림픽 이후의 예산으로 6조 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5조 2천억 원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 6조 원 예산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일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창업기, 성장, 성숙기, 쇠퇴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 약 70명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은 물론 햇살론 등 저신용, 저소득 사업자 상담 창구와 서민금융 종합 상담 창구 등도 갖췄습니다. 앞으로 대구신보는 창업교육과 개인 맞춤형 컨설팅 및 집단 컨설팅 등 창업에서 성공까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 이주여성 자립을 위한 누룽지 제조사업장이 지난 6일 문을 열었습니다. 누룽지 사업장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문을 연 인턴십 카페에 이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이주 여성 쉼터내 지하 공간에 마련됐으며 15명의 이주 여성이 일하게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이주 여성들은 누룽지 공장을 견학해 기술을 배우고 누룽지 이름은 다맛으로 정했습니다. 다맛 누룽지는 올 12월까지 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 수익금은 이주 여성들의 자립 정착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게임 그래픽 리소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게임 개발사를 위한 무상 리소스 지원 플랫폼 리소스뱅크가 지난 6일 오픈됐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게임 개발 사업 및 개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리소스뱅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그래픽 리소스 무료 공급에 이어 내년 중 사운드 리소스도 추가로 구축해 리소스뱅크에 무상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게임 그래픽 리소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8팀의 수준 높은 리소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 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내빈과 울산 지역 여성경제인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울산 여성경제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초청 강연과 모범 여성기업인 유공자 시상,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김혜임 와진건설 대표이사와 김혜정 한솔푸드 대표 등이 울산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 각각 5명씩 10명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중1 자유학년제가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개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우선 작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온 자유학기는 내년에도 한 학기를 기존과 같이 전국의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합니다. 또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에 약 1,500개 교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여 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KT와 함께 구축했는데요. 이번에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는 올해 말 제주도, 창원시, 광명시에 시범 적용합니다.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는 통화량 기반의 유동인구 정보와 날씨 데이터, 질병 정보 등과 결합되어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제공에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